지난 7월 4일인가요?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과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정책위 의장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 정도의 물가 상승률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경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목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또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경기 이 회복세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처방으로 내놓고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그런 경제운영 목표에 비할 때 한참 모자라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빠져 있는 것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의 세수 결손이 56조 원에 이르렀고, 올해도 5월까지 9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려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올 세수 전망이 정부가 목표하고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수 결손을 막을 방안,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언젠가 조세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고, 재정 건전성은 지출 정책으로 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와 같은 인식을 보였는데,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세 정책을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일부러 역발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확보된 재정을 가지고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경제학 원론 아닙니까?
그 경제 전문가이고 오랫동안 경제 관료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일해온 분이 그냥 일반의 상식과 같은 얘기를 왜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대주주들,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무슨 역동경제 로드맵이 아니라 세수 결손 로드맵이 아닌가, 부자 감세 로드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부도 이렇게 우리 경제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소득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서 계층 이동성이 제약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라면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줄일 방안을 내놓고 계층 이동성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처방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완전히 진단과 처방이 모순적인 것이죠. 배가 아프다는데 머리 아픈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배를 더 아프게 하는 약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또 결정적인 것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부채 부담에 허덕이고 있고, 따라서 채무 조정이나 또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미흡하기는 해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지적해왔던 부분을 일부 반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조치입니다. 저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소비에 마중물을 부어넣자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선별 지원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길래 제가 부총리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선별 지원은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그랬더니 현금 지원은 안 된다고 또 딱 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매출 확대 정책이 세 가지인데, 매출 채권 팩토링을 소상공인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출 채권 팩토링이 뭐냐면 기업이 이미 받을 채권, 그러니까 외상이죠, 외상 채권을 금융기관이 먼저 사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상값을 금융기관이 먼저 대신 갚아준다, 이런 뜻이겠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그렇지만 그것이 매출 확대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기왕에 발생한 매출 아닙니까? 그걸 받지 못해서 답답하니까 금융기관이 좀 대신 먼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출 확대나 매출 신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매출 지원 대책으로 내놨어요. 두 번째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스포츠 학원이라든지 노래방, 한의원, 치과, 동물병원,
뭐 이런 데서도 온누리 상품권 쓰게 하겠다. 뭐 전통시장으로 국한시켜 놓는 것보다야 나은 것이겠습니다만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지 않는 한 매출의 절대 규모가 늘어납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놓고 있는 게 숙박 쿠폰 20만 장 추가 발행입니다. 이것이 겨우 매출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면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숙박 쿠폰 20만 장 발행해서 20만 명의 여행객을 늘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민생 경제 살아납니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늘었다 하면서 좀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25조 원을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 25조 원 막 이렇게 다 쓰셨더라고요. 25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곧바로 기획재정부가 해명성 보도자료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지원에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그래서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1조 원. 금융지원을 위해서 뒷받침해줘야 될 재정이 4조 원. 그러니까 재정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5조 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25조 원으로 뻥튀기 위해서 발표한. 대통령도 고스란히 25조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채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자를 감면해주고, 필요하면 원금도 감면해주고, 또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당장에 상환해야 될 대출 원리금 부담을 감면해주는 일이 필요하죠. 덜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도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냐, 25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양,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도록 하고,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연말까지나 이렇게 도입 직후 몇 개월 한시적으로 해서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게 경제 대책으로서 지금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여기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또 지원 금액도 차등하는 이런 선별적 지원, 차등 지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정되었는데,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통해서 입법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터이니까 충분하게 협의해서 합의로 처리하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